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사르트르의 구토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작품에 대해서 철학적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토. 사실은 불어 원본에서는 노제라 그러죠. 노제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뱃멀미에서 나온 그런 원어죠. 영어의 노시라고, 노지어와 같은 그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구토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에 대한 구역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백날 읽어도 하이데거를 모르는 자는 구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이데거에 의존해서 쓰여진 소설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사유가 들어가 있죠. 예도는 철학적 철학자로서 이 작품에 대하여 철학적 평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 내용이 어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하이데거의 시간성과 그 다음에 내던져져 있음, 그런 것과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창조적인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이 구역질은 존재에 대한 낯설음입니다. 예도가 볼 때는 주인공 록강땡이라고 하는 30세의 역사학자가 어느 날 부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견학 같은 걸 가게 돼서 그 도시에, 항구 도시에 정착하면서 몇 년 동안 일기를 쓰고, 그죠? 거기에서 느끼는 그러한 존재의 낯설음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 거기에서 그 유명한 레그지스턴스 프레세드 레성스라고 하는, 레그지스턴스 프레세드 레성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유명한 그죠 구절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죠? 이건 헤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들, 본질이라고 하는 거, 예도의 강좌를 지금까지 들은 자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신과의 합일, 조화, 신이 내려준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모든 또한 이 본질은 또 사물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물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신의 뜻과 연결해서 목적과 연결하여 사유하는, 어떻게 보면 헤겔 철학에서는 낭만주의, 신의 영과의 결합 속에서, 그죠? 신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츠베크, 목적과 연결, 텔로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키에르케고르와는 다르게, 그죠? 이러한 목적 같은 이따위 것은 없고,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죠? 그러한 것은 없고, 인간은 그저 내던져진 존재다. 하이데거의, 어떻게 보면 이 구토는요, 하이데거의 내던져져 있는 기획투사, 그게 피투된 기투, 다시 말하면 게보르펜을 엔트부얼프라 그래, 독일어로. 그러니까 예도가 요즘 하이데거 강좌 1차 자료 강좌를 다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투된 기투,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구토에서는 주로 게보르펜하이트, 내던져져 있음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투사를 통하여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던 존재와 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타자는 지옥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죠? 자기 자신의 내던져져 있음을 본 자가 자유를 느끼고 거기에서 그 빈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기획투사는 존재와 무, 그러니까 후기 작품이죠. 사르트르가 이 구토를 1938년도에 출간했는데 그 유명한 갈리마르, 나는 뭐 소르본느 형님한테 하도 들어갔고 그 책도 구경하고 이랬는데, 그 유명한 갈리마르 출판사 전통이 있는,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은 고전들을 내는 그런 출판사죠. 거기에서 출간을 했고, 존재와 무는 1943년도에 나온 거라고. 그게 두 개 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을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사르트르는 심지어 후셀과 하이데거를 공부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유학까지 갑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서 몇 년 살았다고. 아주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또 전쟁의 어떤 그러한 혹독함을 경험한 그런 학자였어요. 특히 사르트르의 모든 작품은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해요. 철학과 문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해.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르트르만의. 그죠? 프랑스 철학자들, 알베르 까미도 그러한 류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 당시에 또 현상학과 해석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 메를로 뽕띠는 철학자 쪽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문학을 완전히 포섭하면서 철학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볼 때는 사르트르와 까미가 단연 독보적인 자들이었고, 까미와는 다르게 사르트르는 특별히 저걸 안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던 자였고, 알베르 까미는 받았죠. 나중에 알베르 까미와 논쟁하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석에서 갈라지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는 구토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구토에 보면 특히 록강땡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역사학자고, 그죠?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권모술수에 능했던 그러한 롤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또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토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게 시간이야, 시간. 시간을 못 잡아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하이데거의 사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기획투사를 해서 창조적으로 나의 실존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구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토에서는 엔트부얼프는 없고 게보르펜하이트, 내던져져 있음의 시간성, 그리고 하이데거의 시간성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안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침투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매 순간 이런 것들은 나의 실존에서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이쪽 하이데거의 시간성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충실하다.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포함한 현재예요. 다 이해가 돼요. 예도가 까르페 디엠을 갖고 하이데거의 시간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그러한 글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온전히. 단지 현재밖에 없지만 언제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포함하여 자기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나 그 현재도 딱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그런 현재야. 매 순간 순간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구토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 들어오는 거야. 사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이 있어. 나무는, 의자는 앉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탁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또한 인간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거야, 사물은. 그렇죠. 그건 역시도 인간이 부여한 의미 부여야. 그걸 하이데거는 사용 사태 전체성이라 그래요. 그게 항상 하이데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트르의 독특성은 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획투사가 없어. 거기 그 구토에서는 내던져져 있어. 그냥 우연히 내던져져 있을 뿐이야. 신이 부여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법칙, 목적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거야. 본질은 언제나 신의 목적을 생각하는, 신과 연결된,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가야 할 바를 신의 어떤 명령과 연결해서 사유하는 이러한 본질에 대한 거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역시 윤리입니다, 여러분. 사르트르만의 독특한 윤리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과학은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본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인간이 부여한 본질이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이 없어. 인간은 어떤 목적이나 신이 부여한 어떤 그런 명령 같은 거 없어. 인간은 그냥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야. 과거와 지금 현재와의 괴리에서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그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의 사물들과 자기 자신의 인식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구토가 또 일어나. 모든 사물들이 그에게 구토를 일으켜요. 특별히 그는 나무 뿌리를 보면서 구토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던지는 여러분들 돌멩이로 연못에 딱 이렇게 긴 호수 같은 데 가서 어렸을 때 돌멩이로 딱 던지면 막 그 물 위로 한 10번 20번씩 이렇게 건너서 그 끝에 가서 떨어지잖아. 누가 많이 이러한 회오리를 일으키는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 돌멩이 그 아이들이 연못 속이나 호수 속으로 던져서 놀이하는 돌멩이에서 구토를 일으켜. 심지어는 그는 모든 사물에서 구토를 일으켜. 존재의 낯설음이야. 여기에서 한 수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사르트르가 사용하는 구토로 사용하는 노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불어에 나타나는 보미스멍이라는 단어가 있어. 보미스멍. 그러니까 영어에 보미트, 토하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구토, 실제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구토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져 있음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 강좌를 듣고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구토는 다시 말하면 대자를 통하여, 대자는 뭐야? 어떤 적자의 상태에서 인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자, 사물의 우연성에 관하여 대자가 느끼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파악, 사물의 우연성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감각적이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과 감각, 이러한 특수한 생리적 어떤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에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야, 이 구토는. 그러니까 실제 구토는 노제로부터, 실제 구토를 보미스멍이라고 한다면
이 보미스멍의 생리학적 어떤 사태를 보고 변멀미가 나서 느끼는 그 구토, 실제 구토 있잖아요. 우리가 체에서 토하는 그런 구토는 이러한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노제라고 하는 라노제, 그러니까 구토, 존재론적인 개념, 인간의 존재, 그죠? 인간의 존재 자체와 붙어 있는 그 구토는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실제 구토, 보미스멍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강땡은 결코 어디를 가든지 이 구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구토가 어떤 그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 구토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존재와 붙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모든 현존재가 느껴져 불안과 함께 더불어서 오는 그러한 기분 잡혀져 있음. 이것은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어떤 지각보다 앞서 있는 거야. 이 세계의 으스스한 기분, 이 세계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상한 슈틴뭉 분위기와 같은 거. 그래서 기분이 거기에 따라서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앞서 기분 잡혀져 있다라는 거. 이거 후설의 어떤 지향성 개념과 후설의 어떤 그 명정적 필증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칸트와 후설의 인식론적 감각의 개념보다 앞서 있는 그러한 세계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분 잡혀져 있음, 그것에 가깝게 놓여 있는 게 바로 노제라고 하는, 그죠? 노제라고 하는 바로 그 구토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텐더 커피숍에 갔는데 바텐더의 멜빵을 보고 그리고 돌멩이를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니면 커피숍에서 앉아 있는 여자를 보고 어떤 성관계의 모습이 나타나서 느끼는 그 구토, 여성의 다리 위로 올라가는 뭐예요?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지나가는 벽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구토, 모든 곳에서 구토를 느낍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과거의 시간, 특별히 자기의 역사학을 공부하는 자로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권모술수가 능했던 롤봉에 대한 연구도 무의미하다 그러고 다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었던 앤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역시도 그 록강땡에게는 엄청 낯설은 여자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이미 그 여자는 변했어. 그러니까 사물보다는 인간이 더 빨리 변한다 그래.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에서 느끼는 이 세계의 사물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지각으로, 나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의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는 낯설음, 거기에서 그는 존재의 구역질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구역질 속에서 그는 자기의 실존이 자기의 명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사유에 있어서 절반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만큼 실존이란 개념을 우리에게, 그죠? 명증하게 드러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미스멍이라고 하는 실제 생리학적 구역질, 구토, 이것은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실존의 부조리와 낯설음, 나의 인식과 세계 사물의 불일치, 그리고 나의 시간에 의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미래가 나의 과거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일치. 그래서 일기를 쓰는 이유는 사물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탁월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열려지는, 그러나 그 현재의 순간은 매 순간 변화되면서 그에게 잡히지 않는 이 세계에 우연적으로 내던져진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구토에게서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롤봉에 대한 연구 역시도 그에게 무의미한 거야. 여러분들, 나무 뿌리를 보고 그 나무를 기술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요, 사르트르의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존재의 낯설음을 보고 우리는 존재의 구역질을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구역질은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져 있음과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존재론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거야. 록강땡이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그 구역질, 여러분, 그 구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참 탁월한 작품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이 각각 다르게 드러나. 이거는 예술과 정신분석학 쪽에서도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콧구멍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두렵게 보일 때가 있잖아. 특정한 몸의 어떤 그러한 한 코, 눈, 입, 귀, 그 다음에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매 순간 인식하려고 하는데 다 그 의미는 순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결코 자기에게 의미로서, 지속적인 의미로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니체의 신죽음 이후에, 그죠? 이러한 허무에 대한 이러한 것을 실존으로 탁월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언제나 무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역시 하이데거의 사유죠. 이거 역시도. 내가 보고 있는 저 나무가, 내가 그저께 봤던 바텐더의 멜빵이,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외모가, 그죠? 그저께 봤던 동일한 것을 같이 보는데도 그것이 그 다음날 보고 며칠 지나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 결국 사물은 그 자리에 있지만 변하는 것은 나라는 거. 인간은 이런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자기의 연인이 몇 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르트르는 갔는데 알고 보니까 말도 통하지도 않아. 그 여자가 나는 변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사르트르가 돌아오면서 느꼈던, 사르트르가 아니라 록강땡이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기분,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존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나 낯설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사용사태 전체성, 벨트리슝, 세계성. 그래서 사물은 인간이 의미화 지은 대로 그렇게 망치는 못을 지시하고
무슨 판자떼기를 지시하고, 판자떼기는 집을 지시하고, 그 집은 악천후를 지시하고, 그 악천후를 막아주는 그런 인간의 기호로서 사물은 본질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런 본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존재 이유는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종교에 기이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거기에서 방향성을 찾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종교에 기이해서도 자기의 실존의 어떤 목적을 자기 방식대로 사유를 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 종교의 윤리를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성직자인데 위임해버려. 대가리를 숙이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본래적 인간이 있는 거야. 얼마나 예술적으로 탁월한 작품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물이 다 낯설은 거예요. 인간이 의미화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인식과 합쳐질 때 그 사물 역시도 특정한 목적, 유용성을 벗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인간은 구토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도 아꼈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도 하찮게 여겼던 것이 의미심장하게 보이고, 그죠? 아이들이 던지고 노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인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친숙했던 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 보이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난센스로 나타나는 경우, 농센스가 맞겠죠. 농센스. 그런 게 구토입니다. 그러니까 구토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존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리학적인 보미스멍 정도로 파악했다가는 사르트르의 이 작품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과거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과거를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로, 학문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건 역시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롤봉에 대한 모든 연구를 폐기시켜버려. 예를 들면은 로베스피에르, 크롬웰, 레닌이 있어요. 이해가 돼? 로베스피에르는 러시아의 레닌이고, 그죠? 또한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의 크롬웰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등식들은 결국은 인간들이 과거를 자기의 실존에 의미화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 추억거리를 가지고 인간의 현재의 실존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낯설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무의미를 느낍니다. 그런 역사 연구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산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과거만을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떤 인간도 미래만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만을 살아가는 자도 있고 현재 속에서 과거에 빠져자는 자도 있지만은 이 모든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의 어떤 시간성을, 과거의 시간을 시간과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분리와 단절 속에서 엄청난 구역질을 느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냐고. 이해가 돼요? 다 낯설은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의미화가 무의미화
결합되어 있고, 그죠? 세계의 존재의 사물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던져져 있는, 그래서 각각 그런 것들이 나의 내던져져 있음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물들이 언제나 인식과의 불일치 속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간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은. 그 순간을 잡으려고 해봐야 우리는 이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또 다른 실존의 위치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기획하지만 미래와 현재는 언제나 나의 손바닥 위에 내가 손아귀에 갖고 노는 그러한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절망과 허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인식론적 현상학이, 그죠? 매 순간 다르게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 매 순간 놓여지고 있다라. 여기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와 무에서는 결국은 기획투사, 그죠? 탁월한 그러한 어떤 이러한 내던져져 있음의 상태를 그냥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세계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 그러한 긍정성, 적극성, 수동성이, 철저한 수동성이 구토에서 표현되었다라면 이 수동성에 근거하여 타자들의 지옥과 더불어서 경험되는 자유와 함께 내가 창조하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존재와 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르트르의 매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는, 부엌에서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부엌에 딱 가면은 나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 있고, 잔이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통이 있고, 전기밥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있을 수 있겠죠. 찬장이라 그러지, 여러분. 참기름통도 있고, 참기름. 그걸 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지, 그죠? 얘도는 너무 촌스러워서 탈이야.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의 유용성을 위하여 거기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물들조차도 우리의 의미화를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죽어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의미는 죽어야 생기는 거야. 사물의 생명이 사라져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그 다음에 소스르의 언어 철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는, 맞죠? 의미는 죽어야 돼요. 사물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의미가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토는 뭐야?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 록강땡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사물의 움직임, 사물의 우연성, 그것을 어느 누가 붙잡을 수 있겠어? 언어를 갖고. 그래서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재밌잖아. 내가 매일 맛나게 먹었던 짜장면, 내가 가끔 길 가다가 먹는 핫도그, 여러분. 핫도그의 어린 시절에 추억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거기에다 설탕을 묻혀서, 벌써 침이 넘어가는데, 설탕을 묻혀서 빨간 빨간 서양 고추장을 발랐어, 여러분들. 설탕과 함께 노란 것까지, 겨자까지 발라서
자, 해가 한 입 물면서 걸으면 이 세계를 다 가진 것 같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게 핫도그예요. 핫도그에는 본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가 정해놓고 살 뿐이지 그 본질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이게 본질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 거야, 다. 던져져서 우연히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 우연성, 그 사물의 우연성과 같이 내던져진 인간의 우연성, 거기에서 낯설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존의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그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는 존재와 무의 어떤 하이데거에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기획투사하는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가는 철저한 수동성 안에서 절망과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의미 부여가 실패하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구토를 느낍니다. 그래서 구토는 나의 생리학적 보미스멍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지배하고 내가 언제나 피할 수 없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한 나를 늘 따라다니는 공기가 우리가 공기를 피할 수 없듯이 그렇게 나의 존재를 언제나 이미 인멀션 언제나 이미 나를 지배하고 나를 따라붙어서 내가 거기에서 구토를 느끼게 할 때마다 나의 존재에 무엇인가가 각인되는 듯한 그러한 현상, 여러분, 그게 구토예요. 재미있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사르트르의 노제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낯설음을 느낍니다. 그죠? 부모한테서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가 그렇게 친숙했던 아버지의 콧구멍이 그렇게 크고 너무 두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암비발렌츠라 그러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했던 엄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 할멈과 같이 그렇게 표독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들었던 특정한 사물이 그죠, 어느 날 나에게 구토를 일으키는 그러한 낯설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미 부여는 인간의 실존으로 왔을 때는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인간은 사물의 우연성과 같이 인간이 대자적으로 놓여 있는 사물의 우연성은 인간이 즉자적으로 그것을 취할 때, 그죠? 거기에는 언제나 대립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 대립에서, 그 거리감에서 인간은 실존이 드러나는 그 순간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의미는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 이런 것에 구토의 존재론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만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 이걸 토대로 해서만 우리는 어떤 느낌과 색깔에 대한 기분과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촉감과 냄새와 그 다양한 것들을 느낀다. 이해가 되죠? 2차적인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구토는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결단으로 나가잖아, 그죠? 하이데거한테서는 어쨌든 구토는 철저히 그런 내던져져 있음을 극단까지 밀고 가서 거기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를 추구했던 그러한 탁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토의 작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존에 적용해서 한번 사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스!